주문,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파면됐습니다. 외환시장은 하향 안정화를 찾았지만 관세 이슈로 코스피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파면 선고에 금융당국은 곧바로 시장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지주사별로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 대비에 나섰습니다. 60일 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차기 정권의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파면의 플랫폼 업계는 반색하는 모습입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윤 정부와 마찰이 잦았던 카카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탄핵 정국은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탄핵의 파고를 넘은 만큼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30원 이상 급락하며 외환시장은 하향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진행 중인 관세 이슈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증시를 짓눌러온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워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이슈로 위험자산 회피 경향이 강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도세는 이어졌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7,86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에선 7,797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7거래일 연속 순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88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시작된 오전 11시쯤 반등에 나선 코스피는 2,500선을 웃돌며 전거래일보다 0.8% 오르는 등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이어져 온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기대로 간밤 관세에 따른 뉴욕 증시 폭락에도 장중 상승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만 선고가 마무리된 오전 11시 20분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반락을 시작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전거래일보다 0.86% 하락한 2,465.42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상하이 종합지수도 0.24% 내렸고 니케이 225와 홍콩 항생지수는 각각 2.77%, 1.52%씩 하락 마감하는 등 여전히 관세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파랗게 질린 상황 속 선방. 정치 테마주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로 꼽히는 진양산업 등은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관세 우려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6.37%, 2.60%씩 떨어졌습니다. 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환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보다 16.5원 내린 1,450.5원으로 시작해 선고 당시 1,435.5원까지 내려갔다가 1,434.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강력한 관세 조치에 따른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로 돌아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국내 상황이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 또한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어느 정권에서 키를 잡는지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해지기 전까지 주택 수요자들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여전할 걸로 보입니다. 2달 뒤 치러지는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선의 결과가 나와 봐야지 그런 정책의 방향성들이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도 그 대선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잠잠한 분양시장 분위기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선거 기간엔 분양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 있어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강남 레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보다 16.5%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급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이슈보단 대출 금리와 같은 금융정책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미국 상호관세와 불려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사별 긴급회의를 열고 변동성 확대 대응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곧바로 시장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 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F4 회의를 마친 최 부총리는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들을 소집해 현안 점검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주말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와 시장 점검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주 5대 금융지주 등과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미국 상호관세 조치 등과 물려 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지주사별 탄핵 인용 후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KB금융지주는 오늘 오후 양종희 회장 주재 지주임원 긴급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동향과 환율 변동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오후 진옥동 회장 주재 그룹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국내외 정세 변동에 따른 대응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오후 지주사와 주요 관계사의 임원들이 참석한 그룹 위기상황관리협의회를 열고 리스크 상황을 점검했고 우리금융지주도 임원 주재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리스크 대응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에 이어 이번 주말 지주와 자회사 간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해 유동적 상황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대통령 파면에 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추진해오던 플랫폼 규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며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윤 정부와 유난히 마찰이 잦았던 카카오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에 플랫폼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의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윤석열 정부와 마찰이 잦았던 카카오의 숨통이 트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플랫폼 업계는 윤 정부 퇴진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은 윤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국내 플랫폼사들은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플랫폼 규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탄핵 여파로 정책 추진이 주춤한 사이 미국의 반발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윤 정부와 줄곧 마찰을 빚어왔던 카카오가 탄핵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7월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라는 꼬리표를 대고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행태를 비판하며 매우 부도덕하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업계 전반에는 긍정적 분위기가 감도는 상황. 그간 업계를 압박해오던 규제에서 벗어나 플랫폼 업계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키움증권이 이틀째 주식 매매 거래가 지연되거나 먹통이 되는 전산장애를 일으키면서 투자자들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발표를 앞둔 어제와 선고가 나는 오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변동성 장세에 주식을 제때 팔거나 사지 못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연이틀 쏟아졌는데요. 키움증권에서 주식을 모두 빼고 증권사를 바꾸겠다는 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키움증권이 오늘 오전 주식 매매 거래가 지연되는 등의 전산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어제 주문 불안정에 대해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키움증권은 고객 게시판에 주문 처리 지연을 안내하고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오전 개장 직후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도중 장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투자자들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수익 났는데 매도가 안 됨, 내 손에 어쩔 거냐, 증권사 신뢰 깨졌다, 키움서 주식 안 한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전산장애는 국내 주식뿐 아니라 키움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MTS를 통한 일본 주식, 싱가포르 주식 매매에서도 불안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키움증권은 어제 발생한 주문 지연 체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일 주문 폭주로 인해 접속 서버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주문 처리가 지연돼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계에선 키움의 해명을 두고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문 폭주 때문이라면 다른 증권사도 똑같이 마비돼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키움증권이 사상 초유의 이틀 연속 시스템 문제를 일으키면서 투자자 신뢰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대규모 할인전을 열고 있지만 자금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사기 혐의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홈플러스가 지난 2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동성 확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홈플러스를 상대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올해 예정이었던 퇴직연금 사회적립금까지 미납했기 때문. 최대 50%에 달하는 할인폭을 두고 업계에선 감사 세일이 아닌 생존 세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금융권에서의 대출 창구가 막힌 가운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단기간에 유입되는 자금으로 납품 대금 등 상거래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
지난 1일 기준으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권 누적 지급액은 6,893억 원입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오늘 퇴직연금 사회적립금 총 1,100억 원 등을 미납한 상태라 내년 2월까지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을 납입한다는 등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홈플러스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권사 연합체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 판매한 신영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지난 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에는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조주현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와 MBK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나 향후 자금 확보 방안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뱅크런 사태와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비상이 걸린 새마을금고가 체질 개선을 위해 고강도 구조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부실 금고를 우량금고와 신속 합병하고 부실 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 관리 회사를 설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에 이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확대되며 적자 늪에 빠진 새마을금고.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새마을금고는 자산 건전성 제고를 올해 최대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전체 금고의 연체율은 전년보다 1.74%포인트 오른 상황. 같은 기간 부실 채권 비율도 3.7%포인트 상승한 9.25%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최근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자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합병을 실시하는 등 경영 쇄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혁신의 일환으로 고강도 구조 개선을 실시해 뱅크런 사태가 있었던 202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천만 원 초과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됐습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와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해 금고 경영 합리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오는 7월 출범하는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 그동안 MCI 대부와 MG 신용정보가 분리해서 수행하던 부실채권 매입과 회수 업무를 일원화합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는 지난해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일인 오는 7월 8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산관리회사는 분기별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순차적으로 추심 등 회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위임채권 추심과 여신 부대조사 업무 대행, 매입부동산 매각 및 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한 새마을금고가 체질 개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어제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의약품은 제외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부과를 예고하면서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처럼 의약품에도 품목별 관세를 가까운 시일 내 별도 부과할 것이라고 3일 예고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미국 내 생산 설비 확충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의 관세의 단계적 인상을 요구하며 로비에 나서는 상황. 따라서 의약품에 곧바로 고율 관세가 적용되기보다는 점진적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예고가 직접적으로 나온 만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하반기 미국 내 생산시설을 마련한 만큼 즉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 미국 내 6개월분의 의약품 재고를 확보해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회사 제품 9개월분의 재고를 미리 이전했습니다. 이전부터 미국 내 현지 CMO를 통해 완제 의약품을 생산해오고 있는 만큼 관세 부과 여부 추이에 따라 추가 생산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을 위탁 개발 생산에 공급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공장 설립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단기에 해결하기엔 자본력과 시간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만큼 다수의 기업은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위클리비즈 지민현입니다. 요즘 챗GPT로 지브리프사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재미삼아 제작하는 지브리풍 이미지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최근 생성형 AI 챗GPT에 이미지 생성 기능이 도입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 화풍을 적용한 이미지 만들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들이 잇따라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바꾸면서 이용자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변환하는 트렌드가 만들어졌을 정도인데요. 한 이용자는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이 전부 지브리라 꿈에 토토로가 나올 지경이라는 재밌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칫 원본 제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스튜디오 지브리 측이 조만간 오픈 AI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여행객들 사이 쇼핑의 메카로 불리는 현대면세점 동대문점이 결국 폐점합니다. 현대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인 동대문점을 오는 7월까지 폐점하고 무역센터점은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면세점 업계가 실적 악화로 매장 축소와 희망 퇴직 등 체질 개선에 나선 가운데 현대면세점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유커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장기 불황을 맞았는데요. 해외 직구 활성화와 고환율 추세 등이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며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국내 면세점 업계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삼음료와 같은 기능건강음료가 편의점 음료 매출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기능건강음료의 매출 비중은 2022년 18%, 2023년 18.8%에서 지난해 22.1%로 커피를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기능건강음료는 올해도 22.5%로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커피와 우유, 탄산 등 다른 음료들의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기능건강음료의 매출 신장률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CU는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홍삼음료, 비타민, 단백질 음료 등을 더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CU는 전문 제약사와 함께 기능성 음료 라인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코롱 제약과 파우치 스포츠 음료를 출시하는 등 스포츠 이온 음료를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건강음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맵에서 전국 팝업 스토어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티맵은 앱 내 팝업 전시 메뉴를 신설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팝업 스토어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팝업 관련 정보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소를 추천해주는 티맵 서비스 어디갈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갈까 서비스는 실제 운전 방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소를 추천해 유저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아왔는데요. 단순 리뷰나 별점보다 확실한 지표를 통해
인기 장소를 방문하고픈 이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티맵은 이외에도 지도 기능을 개선했는데요. 어디 갈까 탭의 지도 화면에서 각 장소의 대표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직관적으로 장소 탐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봄, 전국 각지의 팝업 스토어 정보가 담긴 티맵을 통해 나들이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정자계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존중하며 조속한 국정정상화와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통상 환경 악화, 주력 산업 부진,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반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상철 한글과 컴퓨터그룹 회장이 주식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룹 최대 주주인 김 회장은 2019년에서 2020년 계열사 함컴위드의 주식 3억 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주식 소유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지난해 영업이익 6,40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민은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보유한 자기 주식 5,372억 원어치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